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원칙 그리고 지식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태풍 관련한 뉴스를 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신기하죠? 예. 태풍 관련 뉴스를 보는데 왜 주식 관련 이야기가 떠올랐느냐. 이 태풍 관련해서 예보를 보면요, 그 예상 그 확률 반경이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 확률 반경, 태풍이 이러이러이러 가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참고 지표, 뭐 태풍으로 뭐 태풍 예보로 치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확률 반경과 같은 그러한 지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기하겠죠?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주가 차트 HTS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하기 버튼 여기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오늘 글을 쓴 보람을 크게 느끼겠습니다. 자, 글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태풍의 확률 반경, 그 자료가 오늘 글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상청에 있는 자료를 한번 쭉 보면요, 이렇게 이제 태풍의 위치 70% 확률 반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예. 그런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한반도를 통과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 쏠릭이 생각보다 뭐 거의 뭐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 슬픕니다. 내일 저녁부터 해서 모레 새벽까지 태풍 쏠릭이 뭐 이 확률 반경만 보더라도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정기 세미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오시는 분들 좀 어려움이 많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8년 전에 태풍 그 곰파스가 서울 경기 지역을 관통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한 대여섯 시 정도 됐을 텐데요. 바람 소리가 너무 세서 깼는데, 아파트 샤시를 이렇게 보니까 태풍 분다고 하니까 다 잠가 놓고 닫아놨겠죠? 샤시가 샤시 유리가 이렇게 숨을 쉽니다. 휘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눈에 띌 정도로 유리가 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다른 집에서 샤시가 으드드드득 하면서 뜯겨 나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샤시가 휑휑휑 돌면서 날아가는 게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휙 날아가서 한강에 있는 어떤 다리 위로 푹 떨어지고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이번 태풍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사히 지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비만 좀 뿌려주고 지나가야 될 텐데, 아이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태풍도 보면 확률적인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예상 확률 반경이 있는데, 주가 흐름에서는 이것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Value at Risk, 바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론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Value at Risk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고요. 제 증시 토크 오랜 기간 보셨던 분들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Value at Risk는요, 1990년 중반에 JP 모건이 뭐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현재 위험 수준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이 Value at Risk 바 모형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하나로 현재
최악의 상황, 뭐 신뢰 수준 몇 프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고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일 겁니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요 개념은 정규분포라는 통계적인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 등을 활용해서 계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공식을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특정 기간 몇 개월 뒤 또는 며칠 뒤 특정 기간 곱하기 표준 편차 어떤 특정 기간 곱하기 신뢰 수준 95%일 경우에는 1.65, 99% 같은 경우에 2.35인가 2.38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이제 투자론에서 이거 꼭 나오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뭐 금융 관련한 자격증 CFA나 CIIA 제가 딴 게 CIIA죠. 예, 국제 자격증. 이 꼭 나옵니다. 예. 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주가 차트에 사용하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걸고 간단화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뢰 수준은 95%, 예, 1.65 요 숫자를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 기간 후의 케이스는 5일 거래 후, 5거래일 후와 20일 거래일 후로 하고 표준 편차 계산은 20일 거래일 후로 그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식에서는 기대 수익률 개념이 들어갔는데 수익률 개념 대신에 주가로 바로 계산을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증권사 HTS에 있는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뭐 개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수식 1에는 뭐 넣고 수식 2에는 뭐 넣고 수식 3에는 뭐 넣고 수식 4에는 뭐 넣고 요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증권사 HTS마다 틀립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는요. 제가 과거 15년 전에 HTS 차트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 론칭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15년도 더 됐네요. 그때가 2001년 8월 그때부터 했으니까 처음 이게 적용이 된 게 대우증권 QA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 이제 차차차차차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한 그 수식 관리자고 그 디자인만 좀 틀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 동안에 뭐 자기들 증권사에 맞춰서 뭐 수식도 추가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 사용되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STDV와 그리고 쉬프트라고 해서 차트를 지표를 며칠 더 또는 몇 봉 더 뒤로 이동 앞으로 이동 요 개념이 있고 변수가 있고 스쿼트 이제 제곱근이죠. 예. 요 함수의 차이만 있지 뭐 거의 똑같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데요. 자, 수식 1에는 수식 1, 수식이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동평균선을 이게 주가 차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5일, 20일, 이렇게 60일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게 다 수식 1에는 그 5일 이동 평균선에 관한 공식이 들어있고 수식 2에는 20일 관한 공식, 수식 3에는 60일 관한 공식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식 1에는요 5일 후에 예상 상단 밴드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에 수익률의 표준 편차 A를 구한다라는 것이고 그 값을 이용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바공식과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쉬프트 안에 있는 게 이게 바공식이에요. 그럼 이 쉬프트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차트에서 구현하면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딱 그려집니다. 그런데 쉬프트 O 하면요, 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화면상에는 이렇게 맞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예, 미래로 다섯 칸 이동시키는 겁니다. 쉬프트 옮기다 그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바리스크 중에서 5일 후에 그 바리스크를 5일 후 시점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상단 밴드, 예상 상단 밴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수식 툴을 만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하단 밴드에 적용하게 하면 5일 하단 밴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위의 공식과의 차이점은 위의 공식은 C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아래 공식에는 C 마이너스입니다. 예, 바로 계산된 값을 빼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5일 후에 예상 상단 하단 밴드, 예,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수식 3에는 20일 후에 상단 밴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스쿼트 여기 제곱근의 변수가 위에서는 5였지만 여기 21로 바뀌고, 그리고 쉬프트 이동하는 게 5일이 아니고 21로 20일 뒤로 쫙, 예, 이동시키게 됩니다. 수식 4에서는 밴드 하단이 나와야 되겠죠. 예, 여기 플러스지만 여기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관리자에서 입력을 하실 때, 예, 요 A 이꼴 요 뒤에는 세미콜론, 예, 세미콜론 아시죠? L자 바로 오른쪽 키보드에 L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거 꼭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트에 적용하면요, 이게 적용하기 전에 저장, 수식 확인, 수식 검증 이런 거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지표가 차트 하단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표를 원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차트에 던지면, 예, 스케일을 뭐에 맞추실 거예요 라고 나오는데, 그때 가격 또는 종가 또는 주가, 그것을 선택하시면 주가 차트랑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괜히 뭐 최대값 최저가 뭐 이런 거에 맞추게 되면요, 생뚱맞은 서로 주가랑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예 그 수식 관리자마다 뭐 증권사마다 틀린데요, 수식 관리자 안에서 스케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아예, 예, 가격이나 주가로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처럼 주가 적용할 때 바로 주가 차트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예, 차트가 구현되게 됩니다. 종합주가지수에 구현을 한 자료고요. 자, 파란색 선은 5일 후 상단 밴드, 핑크색 선이 5일 후 하단 밴드, 빨간색 선이 20일 후 상단 밴드, 초록색 선이 20일 후 하단 밴드입니다. 요걸 좀 이쁘게 그리면은 뭐 여기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예, 뭐 구름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 그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들어 봤다면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 이렇게만 해도, 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뭐 2276인데 20일 동안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신뢰수준 95%일 때 5일 후의 예상 주가 확률 범위는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20일 후에는 요 범위, 5일 같은 경우는 2225 부근에서 2325, 20일 후에는 2160에서 2380 정도, 그 범위란 것을 우리가 예상 확률 범위를 계산을 도표로 만들어서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자, 요것을 보시면서요, 뭐 갑자기 머릿속에다 띵 하는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요. 안 눌러주시면 안 돼요. 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지표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활용법은 딱 정답이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뭐 JP 모간처럼 리스크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5일 뒤에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20일 뒤 난 이만큼, 그 시나리오를 짜는데 참고할 수 있겠죠. 혹은 뭐 볼린저 밴드처럼 뭐 5일 뒤에 요 선이었는데 그것을 뭐 하향 이탈, 뭐 상향 돌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몫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요거 이제 정규 분포 개념으로 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 수준 95%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통계상 종 모양, 좌우가 균형이 이런 종 모양의 그러한 확률 분포입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보이지 않죠? 어떤 특정 시점에는 뭐 경우의 수가 한 2개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 10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벌어지게 돼요. 이게 뭐 어떤 하락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락률의 분포가 이렇게 갈 텐데,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10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패테일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오늘 어려운 개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일이, 우리 20년 전에 LTCM 사태 기억나시죠? 롱텀 매니지먼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천재들의 헤지펀드가 파산한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들이 파산한 이유가 정말 뭐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패테일과 그리고 블랙스완은 정규 분포 상에서는 없을 수는 있어도 실제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개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개념과 함께 새로운 개념을 한번 수식관리자로 구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수식관리자 차트 요거를 이제 증시 토크로 주제로 잡으면요, 독자분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막 답글도 많이 남겨지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그런 관심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자, 여기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